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영상의 주제는 의뢰전 중재입니다. 목차는 다관문 절차, 의뢰전 중재,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입니다. 첫 번째로 다관문 절차입니다. 영상 주제인 의뢰전 중재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관문 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다관문 절차는 다수의 학생 중 정서나 행동에 문제를 가진 학생을 체계적으로 선별하는 과정으로 정서 및 행동장애를 선별하기 위해 학교 단위에서 실시할 수 있는 통합적 선별 절차입니다. 이 다관문 절차는 3단계로 진행되는데 1단계에서 담임교사는 자신의 학급에서 공격행동이나 과잉행동 등의 외연화 행동을 가장 심하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3명과 위축, 우울 등의 내재화 행동을 가장 심하게 보인다고 생각되는 3명을 추천합니다. 이 단계를 통해 학급마다 6명의 학생들이 선별되므로 학교 내 학급수의 6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2단계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2단계에서는 각각 3명씩 총 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33문항의 체크리스트인 위기사건 척도와 12개의 적응행동과 11개의 부적응행동을 문항으로 하는 5점 평정척도인 문제행동 총 빈도 척도를 작성합니다. 만약 여기서 결과가 분할 기준을 초과한 학생의 경우 3단계 정차의 대상이 됩니다. 3단계에서는 특수교사와 같은 훈련된 관찰자가 학생의 수업 및 사회적 행동을 관찰하게 됩니다. 관찰은 교실에서 2번, 운동장에서 2번 실시하며 매 관찰은 15분간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의 경우 오늘의 발표 주제인 의뢰전 중재나 장애진단 혹은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의뢰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챕터는 오늘의 발표 주제인 의뢰전 중재입니다. 의뢰전 중재는 아동을 의뢰하기 전에 일반 학급 내에서 1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절차로 쉽게 말해 아동이 진단을 받기 전 효과가 입증된 증거 기반의 실제를 통해 진단의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교사 차원에서 선제적인 지원과 중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장점은 첫 번째, 특수교육 대상자의 과잉 진단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아동이 장애 진단이나 특수교육 대상자 의뢰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중재를 실시한다면 특수교육 대상자의 과잉 진단을 예방하여 비용적인 측면의 손실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별 아동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특성이나 문제 행동에 맞는 개별적 중재를 실시한다면 학생의 행동이나 학습적인 부분에서도 미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입니다. 사실 오늘 발표 주제인 의뢰전 중재에 대한 개념 설명은 다 끝났지만 의뢰전 중재는 다관문 절차에서만 사용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 기반의 실제를 통한 예방이라는 큰 맥락적인 의미에서 다음 주제인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와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는 학교 안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학업적 성취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지원하고 긍정적 사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체계적 접근 방식입니다. 연속적 행동 지원의 체계는 제시된 그림처럼 삼각형의 양쪽에 있는 화살표가 위로 갈수록 중재의 강도가 강해지고 아래로 갈수록 지원의 범위가 넓어짐을 나타냅니다. 즉, 전체 삼각형에서 윗부분으로 올라갈수록 학생에게 제공되는 지원의 강도는 강해지고 지원을 받는 대상 학생의 범위는 좁아지며 아랫부분으로 내려올수록 지원의 강도는 약해지고 대상의 범위는 넓어집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그림 속 행동 지원 체계를 123차 예방으로 나누어 더 상세한 단계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새로운 문제 행동의 발생을 예방합니다. 따라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범단체적인 접근을 통해 낮은 강도의 보편적인 성격을 띠며 친사회적 행동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존의 문제 행동 수를 감소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고위험 학생과 위험 가능 학생을 대상으로 소집단 접근으로 목표 내용 중심적 성격을 띠며 사회적 또는 학업적 기술을 위한 지도가 소집단 단위로 실시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기존 문제 행동의 강도와 복잡성을 경감하는 단계로 고위험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적이고 집중적인 중재를 실시합니다. 비장애 아동도 이 단계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문제를 보이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 중재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관문 절차와 의뢰전 중재,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